당신은 한 번도 낯선 곳에서 기적을 찾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저는 했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말메에 살고 있는 안나 에릭손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7살이 되었고 남편 루카스와 함께 이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 직업은 말메 시립 도서관의 사서입니다. 책을 사랑하고 조용히 앉아 세상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게 제 인생의 큰 기쁨이었죠. 남편 루카스는 말메 근처 조선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항상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 뛰어났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배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서로에게 충분히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였습니다. 안나, 그냥 우리 둘만의 삶에 만족하면 안 될까? 남편은 몇 번이나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것은 저에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꿈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결혼 후 2년 동안 자연임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병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체외 수정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 말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체외 수정을 위해 몇 번이나 병원을 오가며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였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안나, 충분히 노력했으니 그만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은 사랑이 담긴 위로였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꿈을 포기하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2번의 체외 수정 실패와 한 번의 유산을 겪고 모든 걸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을 확인했을 때 저는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의사에게서 들은 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 확실합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기다리지도 않고 병원에서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루카스, 드디어 됐어. 남편은 잠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보여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한순간도 행복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작은 발길질이 느껴질 때마다 요한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 작고 붉은 얼굴, 생애 첫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선물했죠. 하지만 요한이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부터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울지 않았고 먹는 것도 늘 부족해 보였어요. 남편은 그냥 얌전한 아기일 뿐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요한에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의사가 전한 병명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동맥 판막협착증. 요한의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고 산소 공급도 제한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요한의 체중이 너무 낮아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제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 괜찮아. 우리 더 알아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남편의 위로는 그 순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이라도. 그 후로 우리는 스웨덴의 모든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말메에서 시작해 스톡홀름, 그리고 독일, 프랑스의 병원들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비수술적 방법도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절망이 깊어져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마, 내 아들이야.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한국의 서울 아산병원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심장 중재 시술 분야 세계 1위 병원,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TCT 학회에서 미국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과 메이오 클리닉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병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야. 서울 아산병원이라면 요한을 살릴 수 있어.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스웨덴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병원의 한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갈 겁니다. 한국의 서울 아산병원이라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이 심장 중재 시술 분야에서 세계 1위 병원이라는 기사를 읽은 후 제 마음에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모든 병원이 포기한 요한을 그곳에서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로 부딪힌 것은 막대한 비용이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 체류비,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이미 경제적으로 지쳐있던 우리에게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요한을 위해 몇 년간 불임 치료와 병원을 다니며 이미 상당한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휴가를 요청하는 한편 지역 커뮤니티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직장에서 사정을 설명하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말매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작은 돈이라도 보태겠다며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이 모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말매 도서관의 제 동료들이 뜻밖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나, 우리가 요한을 위해 작은 행사를 열어볼까? 동료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작은 바자회를 열어주었고 그 수익금을 전부 요한을 위한 모금에 보탰습니다. 그날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주고 있다니. 비용 문제를 해결해가며 이제 남은 것은 비자와 여행 허가였습니다. 요한이 갓난아기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이 가능할지부터 시작해 여러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먼저 스웨덴의 병원에서 요한의 상태와 여행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했는데 의사들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이가 비행 중 문제가 생기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힘들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이를 이대로 두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의료진은 여행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요한의 상태에 맞는 항공사와 비행 일정을 고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행 중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 있어 특별한 지원을 요청해야 했고 이를 승인받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끝난 줄 알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서울 아산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병원 측은 놀랍게도 빠르고 따뜻하게 답장을 주었습니다. 요한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답장을 받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큰 한숨을 내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요한을 받아주겠다는 확답은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요한의 짐을 챙기고 남편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요한을 안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무겁고도 설레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괜찮을까? 요한이 버틸 수 있을까? 비행기 탑승 후에도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요한은 비행 내내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저는 한 번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그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제 모습에 옆자리에 앉은 스웨덴의 한 노부인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강합니다. 당신도 강하네요. 기적이 있을 겁니다. 13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안도와 긴장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던 구급차가 우리를 서울 아산병원으로 바로 데려다 주었고 병원 입구에서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선 순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하다. 서울 아산병원은 그 규모부터 다른 병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질서정연했고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세심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곧바로 심장내과로 옮겨졌고
박승정 교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의 상태는 어렵지만 탑이 시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저희 팀은 이미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처음으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병원에서 불가능하다던 상황에서 박 교수님은 가능하다는 단어를 처음으로 말해주셨습니다. 요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진행되었고 시술 계획이 철저히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 병원 네 곳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에게 놀랐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따뜻한 미소와 친절을 나눠주었습니다. 안나, 이제 정말 가능성이 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기적을 만들어줄 차례야. 기적은 정말 존재할까요? 저는 한국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찾아오기 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한 요한은 철저한 검사를 받으며 치료를 준비했습니다. 박승정 교수님과 의료진은 매일같이 요한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그의 작고 여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타비 시술은 요한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몸 상태가 워낙 약해서 시술 도중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자신감과 신뢰감 덕분에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입원한 병실에서도 의료진은 놀라울 정도로 세심하게 그를 돌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요한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는 간호사들은 밝은 미소로 말하곤 했습니다. 요한은 강한 아기예요. 곧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시술을 앞두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병실 한쪽에 앉아 잠들어 있는 요한을 바라보다가 무심결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의 말은 저를 잠시나마 위로했지만 시술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요한의 병실 바로 옆에는 심장 시술을 기다리는 한 중년 여성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주 씨였고 심근경색으로 인해 중재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은주 씨는 제가 매일 요한을 돌보며 긴장된 얼굴로 병실을 오가는 모습을 보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나 씨, 아기가 참 예쁘네요. 아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저는 짧게 요한의 상태를 설명하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겁이 나요. 하지만 이 병원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도 여기 온 뒤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우리 둘 다 잘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은주 씨는 이후에도 자주 요한의 병실에 들러 제게 간단한 간식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러한 따뜻함은 제가 견디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로비에서 만난 한 젊은 부부는 막 타비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70대 어머니를 돌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요한도 꼭 잘 될 거예요. 그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는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시술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오전 7시에 수술실로 옮겨졌고 저는 남편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요한이 괜찮을까?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시술은 약 4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중간에 의료진이 대기실로 나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이가 체중이 낮아 혈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료진을 믿자며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4시간 반이 지난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박승정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요한은 괜찮은가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한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저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거야. 요한이 이제 괜찮을 거야. 수술 후 요한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의 말대로 그는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복도에서 은주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요한도 잘 될 거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과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적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의료 기술뿐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적이란 단어는 흔히 사용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히 한 병원에서의 치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타비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요한은 회복실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작고 여린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매일 요한의 상태를 점검하며 그의 회복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고 제가 질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날 박승정 교수님이 병실을 방문해 요한의 상태를 설명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요한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과만 잘 지켜보면 요한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요한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면서 병실의 공기도 밝아졌습니다. 요한은 병원 침대 위에서 웃음을 짓기 시작했고 그 작고 귀여운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은 요한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며 앞으로의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요한의 마지막 진료를 끝내고 병실을 정리하던 중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김은주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나 씨, 이건 제가 작은 정성으로 준비한 거예요. 요한이 커가면서 한국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손수건과 함께 정성스럽게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 너는 강한 아이야. 너를 돌보며 함께 기도했던 시간을 잊지 않을게. 한국에서도 항상 너를 응원할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걱정하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요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한국 의료의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단순히 최첨단 기술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가 처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김은주 씨와 로비에서 만난 젊은 부부, 그리고 병원 직원들까지 모두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미소와 격려는 제가 불안에 떨 때마다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 덕분에 요한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 요한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몇 달 뒤 스웨덴의 한 의사가 요한을 검진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상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훌륭한 치료를 받은 것 같네요. 이 아이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편지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산병원으로 사진과 편지를 보냈고 요한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몸집이었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생명력을 되찾아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서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은 단순히 병원의 기술력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 믿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한이 자라면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지적의 이야기를 꼭 들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특별한 아이야.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렴. 요한은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빛나는 희망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 기적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